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5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오늘 학습 목표는 어떤 거냐면, 등록면허세 우리 공부하죠?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의미 특징인데, 우리가 기본과정에서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요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35회 시험 때 우리가 안 나왔지만 36회 때 나올 거고, 한두 문제 출제될 때 주로 종합 문제로 이제 골고루 섞어서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요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과세표준과 세율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또 암기도 하셔야 되고요. 등록면허세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단글로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34회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독립화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재산세로 들어가서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또 토지를 보유할 때 특별히 토지 유형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하는데,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것도 간접적으로 또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토지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잘 배우고 또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토지 구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볼 거고요.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35회 시험 안 나왔지만 올해는 어떻든 간에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문항수는 작지만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문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중하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춰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느냐, 그러면 의미 특징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다른 세목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 잘 보고 가시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는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거고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주로 한 문제는 요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나왔고, 올해도 또 역시 중요합니다. 작년에 개정 내용이 있는데 그 개정 내용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또 요 개정 내용이 과세표준에 있는데 또 중요하고, 세율은 또 단골로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세금 계산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거냐, 납세지에 관한 것은 종합문제 속에서 이게 납세지가 또 잘 나와요.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특이하게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납세 절차, 자, 단골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래서 출제 1순위를 항상 잘 보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는 종합문제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점, 다른 점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문제가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오지선다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취득세 지문이 한 서너 개 나오고 등록면허세 지문이 한두 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면 정답 지문은 주로 취득세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등록면허세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디 있다? 정답은? 예. 자, 어디다 보면, 자, 등록면허세 주로 정답 있을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10중 8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왔다 그러면 1번부터 밑으로 읽어 내려가지 말고 5번부터 위로 올라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등록면허세에서 정답고를 준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왔다. 정답은 주로 어디 있다고요? 등록면허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에서 정답고를 준비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그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 부동산 등기만 우리 시험범위지 뭐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등록면허세 우리 개요부터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특징인데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 어디서 부과하는 세금이냐 그러면, 자, 도가 있는 곳에선 도요, 그죠? 그래서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입니다. 자치구가.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에서 부과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면 얘는 연수구에서 부과합니다. 이렇게 도구가 과세유치가 되고요.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유치가 되니까, 자, 생략이고 구도가 과세유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또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또 물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인 주변에서 받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 규정 적용 없고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할 때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얼마? 6,000원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 계산했더니 3,500원 나왔다. 계산됐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자, 등록면허세,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죠.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인데,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이런 거 기본과정에서 배우는데, 등록면허세를 보세요. 등기를 했죠. 등기를 했는데, 자, 등록면허세, 등기를 했다고요? 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짜하다가 등기를 못했다. 자, 이랬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고 그랬습니까?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까? 예? 왜 또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배운 거 생각나는지 한식 뷔페 얘기 드렸었는데, 자, 이거 등록면허세, 자, 이거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자, 여러분, 한식 뷔페 얘기 드렸는데 생각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식 뷔페 같은 데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또 조리 시간 안 기다려도 되고. 그래서 그냥, 자, 선불로 내고, 제가 단골로 가는 한식 뷔페를 갔는데, 밥솥을, 자, 딱 열었죠? 그랬더니 밥이 없네. 사장님, 여기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더니, 아이고,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4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40분 기다리고 있어요? 나 밥 빨리 먹으려고 그런 데 가는 건데. 자, 그럼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 선불로 낸 거 돌려받고 나와야 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데 밥 못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지, 여러분들. 예? 그냥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생각나요, 안 나요? 한식 뷔페. 자, 여러분. 틀렸어도 까먹는 거는 제가 항상 뭐라고, 당연하다고 했죠? 까먹는 거 뭐 누구나 당연합니다. 근데, 자, 나 그런 거 안 내. 들었던 것 같으네. 이러면 성공인데, 언제 배웠냐?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생각은 나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까먹었으면 다시 또 상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자 부동산 거래했는데 이거 지금期末 과정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거래를 하는데 을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등기까지 다 됐고요. 절차 정당하게. 자 그랬을 때 근데 계약의 무효 취소 요인이 애초에 얘네들한테 있어가지고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건 안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저 오국밥인데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오국밥이요? 아유 좋죠. 그래서 제가 오국밥을 먹었죠. 그래서 먹고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 남았는데 오국밥이면 곡식 몇 개 있어야 돼? 5개. 그래서 내가 세봤잖아요. 아 진짜 사장님 아니 오국밥이라고 하더니 이게 사국밥이잖아요. 아 진짜 사기를 치고 말이야 진짜. 저 아까 돈 낸 거 돌려줘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술대 부과합니다. 그 명의자에게.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
자, 절차 정당히 등기 등록이 됐다. 밥 먹었다? 안 돌려줍니다. 밥 못 먹으면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얘기해요. 자, 그래서 형식주의 명의자격세 원칙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얘가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요?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명의자만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형식주의 명의자격세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무슨 설정 등기요, 변경, 무슨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배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자, 무슨 얘기냐?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자,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기 때문에?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취득세는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예요. 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 취득세가 있었고 옛날에 등록세가 있었을 때 부동산 취득하면 예전에는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납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세무관서에 따라 통합시켰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취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이 어떤 거냐? 우리가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하죠. 원시 취득. 매매나 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즉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취득세 예를 들어서 4%를 낸다. 그럼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2% 세율, 옛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 유십 20, 1천분의 20, 2%. 요 등록세 세율이 포함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따라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면 여기 취득세에는 다 등기비용도 포함되는 거고, 지금 등록세는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세랑 통합을 시켰죠. 그 면허세랑 통합을 시켜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갔으니까 갔고, 그 외상,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과 면허세가 통합이 돼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 면허세, 종전에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세금이죠. 그래서 현재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줄여서 등록분 등록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하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우리 시험은, 자 보세요, 면허세 시험과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합격한 후에 자, 공인중개사 사랑스러운 자격증을 여러분 사무실에 게시했을 때 그 면허에 대해서 면허분 등록면허세 매년 1월 달에 냅니다. 근데 이건 시험과 관계없는 거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게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온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항상 등록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 내용은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얘기였고. 자, 그럼 계속 봅니다. 다만 근데 예외가 있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이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등기만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이제 과세되는 경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요. 원래 이런 거 취득세 대상이잖아요.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 이거 처음에 출원에 의해서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있죠. 그때는 취득세가 면제돼요.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했다는 등록이에요. 여러분, 연부금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외국인한테 유보가 돼 있으니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운행하려면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는. 그래서 등록만 할 때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세 초문에서 지방세 제척기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세 제척기간.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제척기간이에요. 지방세 10년, 7년, 5년 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이에요, 여러분. 자,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얼마요?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는 예시 규정인데 이 네 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 네 가지 여러분요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내용을 등록에서 납세무서 보기 전에 요까지 내용을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그 앞에 이거 읽어보시고요. 학습 포인트 이런 거 한두 문제 출제해야 된다는 거. 35회 시험 안 나왔지만 한 문제는 출제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기본 과정 때 제가 줄거드리고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얼마? 6,000원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등과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등기등록한 형식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요?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된다는 거. 얘는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등록한 형식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냐 딴 거 없어요. 그냥 명의자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받고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본과정 때 소개를 해드렸고, 등록면허세 등록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원래 제외하는데 예외적으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까 제가 적어드린 거를 여기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 강의 들었던 분들은 요 네 가지요. 금방 설명드렸던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을 원인하는데도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요거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 요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꼭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도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어떤 히스토리였냐면, 이게 29회 시험 때 나왔는데 28회 시험 때까지는 1번, 2번만 있다가 28회 시험 끝나고 나서 3번, 4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 1번, 2번까지만 있을 때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4번, 3, 4번이 추가되면서 우리 오지선다 문제인데 보기가 4개가 됐으니까 요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드래그해서 붙여가지고
만들어 4번까지 만들어 놓고 보기를 5번에다가 제가 자, 등록면허세 과세지 않는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문제를 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똑같은 문제를 딱 드래그 해가지고 전국 모의고사, 드래그해서 백선 문제 특강, 드래그해서 동영 모의고사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에다가 딱 출제했었는데, 똑같은 거를. 그런데 29회 시험 때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지 않는 거, 그래서 5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맞춰야 돼, 못 맞춰야 돼? 맞춰야죠, 여러분들. 29회 시험 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 별로 감탄하지도 않고 그러지만, 다른 곳에서는 제가 그 얘기 딱 했더니, 리액션이 좋은 곳에서는, 우와우! 막 이러면서, 우!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나왔습니다. 4가지 이따가 또 나오니까 잘 봐놓으세요. 이 4가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표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실 여러분들이 3개를 하시고요. 별표 3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시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표준에서요. 납세 의무자 누가 될 것이냐, 등록면허세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해야 되겠네, 본격적으로.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네,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년 이맘때 같으면 뭔가 봄 소식이 막 남녘에서 막 TV에서 막 이렇게 자, 그 동백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막 이런 봄 소식 막 이런 사진도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그 꽃 구경하러 다니는 남녘의 모습, 우리는 아직까지 추웠고 여전히. 근데 요즘은 어디 그런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올해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춥고 아직까지 겨울이고 이 늦겨울의 끝자락인데 그래도 네? 네. 자, 그래서 막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보니까 봄 소식 막 들려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춥지만 조금만 더 잘 견뎌내시고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자, 본격적으로 보시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금을 줍니다.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아까 금방 배웠잖아요. 형식주의 과시하니까, 그죠?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안 따지고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요. 얘는 등기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함으로 재산 과세 대상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 즉 등기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형식주의 명의자고선칙과 관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채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거 할 때 임차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 자, 임차권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 갖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임차권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는 지상권자입니다. 자,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자, 타인의 지상 위에 토지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지상권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는 자, 이렇게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는 지역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 지역권자는 누구예요?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승역자 아니고 요역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요. 무슨 말소 등기한다. 저당권 말소 등기, 임차권 말소 등기 뭐 등등. 그러면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가 이거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해도 하겠지만,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무슨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구다?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이렇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권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 등기 설정자예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걸 한마디로 해서, 자,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누가 납세무자?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입니다. 이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 여기를 잘 이해하고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34회 때 정답지문이 여기 있었는데, 그러더라도 또 34회에서 나왔지만, 정답지문이 있었지만, 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36회 시험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부동산 가액,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가 계산될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죠? 취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자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등록 당시, 자,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바꿔내면 뻔하지 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등록 당시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납세무자가 무신고, 신고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할 때 뭐로? 시가 표준액으로.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요. 이거 34회 시험 때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X입니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뭐? 적은 경우입니다. 이거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불성실 신고했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면요,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 이 공시가격 같은 것들은, 공시가격은 소위 시가예요. 소위 시가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서울 아파트 같은 것들이 시가 반영률이 70% 육박하고 그러지, 외곽 지역 같으면 이게 시가 반영률이 훨씬 더 낮고요. 주택가 아파트 같은 것도. 그 다음에 토지나 다가구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은 시가 반영률이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아요. 자, 그런데 시가 반영률이 훨씬 낮은데요. 어떤 사람이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적게 신고돼. 그러면 뭐야, 시가의 60-70% 선에서 결정된 게 시가 표준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래서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체장이 무엇으로요? 시가 표준액으로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보다 많으면 뭐로 하는 거고? 신고가액으로 하는 거고. 자,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불성실 신고했다고 해서 지자체장이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그래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납세무자가 불성실 신고했을 때. 근데 자,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원래 취득세로 가서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지만, 아까 봤었죠? 4가지 예시규정.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4가지 있었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나 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등등.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는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이라는 게, 과세 표준 규정이라는 게 우리 무상 취득부터 간주 취득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당시가에 배웠잖아요, 과세 표준. 여기서 규정하는
자,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 그래서 취득을 원인하는 등록의 경우 등록면세의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취득 당시 가액이 됩니다. 원칙은 등록 당시 가액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나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이나 이렇게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뭐예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단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것이 단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이요. 예? 자, 그래서 사기 쳤다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그 취득세부가 제척기한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은 이런 경우에는 자, 등록 당시 가액과 과세 표준이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요거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반드시 알아둡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바꾸면 뻔히 뭐 낮은 가액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 아니고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내가 분명히 경우의 수 3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부가 제척한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경우에 적은 경우에요. 적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자청이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다만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가액을 아니라 취득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또 근데 예외가 자,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세에 부과되는 4가지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과세 표준은 반드시 오래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보시니까요.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뭘 과세 표준하느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이걸 과세 표준한다. 이거 어떤 얘기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그동안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자, 여기를 봅니다. 자, 여러 번 나온 것이 취득하고 나서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1억 2천이 됐다.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다. 이렇게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떤 것으로 하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변경된 가액을. 그래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변경 전 가액 아니라는 거,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됐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 자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 그럴 때 이 부동산 가액을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또 가등기, 또 지상권 설정 등기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는 요 소가지 없는 애들만 외우고 있어도 모의고사 볼 때 단골로 도움받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하는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등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등기는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기도 하지만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또는 얘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해요. 채권 금액으로 가등기 등록면허세 계산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여러분 가등기,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거 구분해서 배우잖아요. 예? 자,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시험에서 그렇게 뭐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구분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냥 가등기로만 나와.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과세 표준 얘 계산할 때 뭐로 등록면허세 계산한다?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됩니다. 하여튼 속아지 없는 애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속아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비교를 보면 하여튼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었고, 자, 취득세는 예외적으로 시가 인정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신고했거나 신고한 게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예외도 있었고, 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단 또 예외 있었죠. 금방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자, 이런 예외들. 채권 금액 등에 따른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등록면허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여러분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만 원 빌린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은 1억이에요? 아니면 자 4천만 원이에요. 채권 금액 4천만 원이 과세표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경매 신청하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거 합니다. 또 가등기 금방 나왔었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거. 자,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한 네 가지를 꼭 알아둡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서는 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정답 지문으로 2번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세율을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부동산 가액 아니고 뭐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뭐 채권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건데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바꾸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네 가지 다시 어떤 거라고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요. 가등기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요 다운표한 요거는요 시험에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자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긍정형 지문들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할 때도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교재에다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적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옳은 지문으로만 나온 적이 있는데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 그냥 나왔다 그러면 장식용으로 깔려 나와요. 옳은 지문으로. 자, 바꾸기도 애매하고 이거는 뭐 바꿀 수도 없고. 자, 보세요.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근저당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자, 근데 자,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 자, 어떤 거냐? 채권 최고액이야. 그러니까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야. 그래서 채권 최고액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보면 자, 그 채권 최고액 얼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긍정적 질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눈에 익혀두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외의 권리의 과세 표준이요. 먼저 가등기는 금방 얘기 드렸어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긴 한데 또 채권 금액도 과세 표준이 된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뭘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려? 부동산 가액이요. 자,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 얘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입니다. 요역지 가액.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죠. 시험에서 바꾸면. 예.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 전세보증금이에요. 전세금액, 전세보증금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예, 임차 보증금 아닙니다. 임차 보증금 5억인데 월 임대차 금액이 만약에 700만 원이다? 그럼 700만 원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바꾸면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옛날에 28 했대. 이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자,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둡니다, 얘네들.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바꾼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건수. 그래서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요. 자, 그 다음에 뭐 저당권, 임차권 등등 말소 등기, 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자,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매 한 건 건수를 과세 표준해 가지고 세율은 건당 6,000원, 미리 말씀드리면 정액 세율이 정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되죠. 정액 세율. 자, 그래서 건수 과세 표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 있죠? 이런 것도 건수로 계산합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 그럼 담보물 추가 등기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담보물 추가 등기. 자, 갑이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가액 1억짜리인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자, 얼마를 빌렸냐면 채권 금액이요. 얼마를 빌렸냐면 6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6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때 아까 물어봤던 건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 1억이에요. 채권 금액 6천이에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채권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여기다가 0.2%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는 겁니다. 등록물 쓸려 있습니다. 근데요, 은행에서 그래요.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6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자,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할 때 담보물 추가 등기를 하는데 이 담보물 추가 등기하면서 또 채권 금액 6천만 원을 과세 표준하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건당 6천 원 받고 해줍니다. 건수로 건당 6천 원 받고.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번호 달아둘 건데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 자,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변경 등기, 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자, 그 다음에 담보물 추가 등기,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기억합니다.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애들, 자, 어떤 거? 각종의 말소 등기, 무슨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네 가지는 건수로 과세 표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자, 세율인데, 요 과세 표준에 대한 요까지 지금 배운 부분까지, 자, 2회독 들어갑니다. 복습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보시면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 제2절 별표 3개였고,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자,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했습니다.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납세무자 누가 되냐? 한마디로 무슨 설정 등기는 자,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권자가 되고. 자,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됩니다. 그 등기 설정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심학습 내용은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와, 여러분 보세요.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볼게요.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냐? 명의자를 찾으면 돼요. 명의자가 납세무자인데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 어떤 체납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체납자가 있는데 이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요. 국가나 지자체가 이거를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권 같은 것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지 그냥 못 가져와요. 근데 체납자가 이 체납자 갑이 이 전세권 원래 설정자잖아요. 전세권 설정자인데 얘가 이거 말소하는 거에 협조를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국가나 자체가 이 전세권을 말소하는 얘를 대위해서 체납자를 대위해서 전세권을 말소하는 대위 등기랍니다. 자, 그래서 말소하는 등기를 한다. 대위 등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등록해서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자, 누가요? 예? 그 소유자. 이거 소유자 누구? 갑. 얘가 자, 등록면에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시험에서 바꾸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물로 비과세한다. 틀려요. 비과세 아니고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같은 것은 이런 거는 이제 명의자가 납세의무자 된다는 거고. 자, 3번 같은 것을 보면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요. 법률에 따라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행하는 분필 등기나 공유물 분할 등기나 이런 것들은 국가 자체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등록에서 뭐가 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권자 대위적 등기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 국가 자체가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대위적 등기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 자, 국가 자체가 토지 수용 같은 거 이렇게 공익사업 하면서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분필 등기나 뭐 공유물 분할 등기나 이런 것들은 국가 자체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뭐 한다? 비과세한다. 이렇게 한번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그렇구나 이렇게 눈여겨보고 갑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자, 여기 보시니까 자,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선박, 항공, 자동차, 건설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가액을 취득 당시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여기 보세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가액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편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등록자 신고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등록 당시 자, 시가 편익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 보겠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에 과세 표준.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자, 요 취득세부가 제척 기간의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 경우만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자,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여기 특별히 잘 보시면서요. 취득세부가 제척한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만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의 경우는 나머지 애들은 보세요. 자,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에 정하는 자,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해서 자, 얘네들 나머지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세 부과되는 이런 애들은 자, 이런 애들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근데 자,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등록세 부과될 때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원칙 등록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편액으로 하지만 이렇게 취득을 원인하는 등록의 경우에 예외 있다는 걸 보고 갑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는 거 자, 살짝 보시면 돼요.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할 경우에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시험에 34회 때 그냥 지문에 한번 나왔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요거 주택의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로, 그러니까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 가액비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토지와 건축물에 과세 표준한다. 그래서 이거 자, 그냥 말하자면 시가순액으로 이렇게 그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자, 그 금액을 각각의 토지 건축물 과세 표준한다는 거. 한꺼번에 취득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될 때 과세 표준. 이거 한번 그냥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뭐 바꾸기도 그렇고,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읽어보시고.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다만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바꿔서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죠? 요거는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옳은 지문으로만. 바꿔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써놓습니다. 이렇게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자, 채권 금액이 되는 거, 과세 표준 되는 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요.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자,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꼭 딱 알아둡니다. 얘네들.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권리들 다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가등기는 둘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지상권은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소가점을 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자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전세 보증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자, 임차 보증금 아니라는 거. 월 임대차 금액이고. 자, 이런 것들을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 봅니다, 여러분들.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애들.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애들. 자, 번호를 달아서 제가 요거 번호를 달아 놓겠습니다.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 기억, 무슨 변경 등기 니은, 그 다음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디귿,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 리을.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 건수.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학습 이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세율인데 잠시 쉬었다가 세율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